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쯤이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데요. 특히 확진자가 하루 500명 이하 유지 시에는 그 전에라도 핵심 방역 조치에 대한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관 매점의 인기 메뉴인 팝콘. 최근엔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극장 안에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그 상영관 안에서 드실 수 있는지 많이 문의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급계의 방역조치 완화 요구는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 이런 요구에 발맞춰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지금보다 단계 격상 기준을 높이고 일률적인 집합금지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적용 시점을 7월로 한 건 그때쯤이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 때문입니다. 고위험군과 노령층에 대한 접종이 일단은 1차 접종까지 이제 완료가 되고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접종까지 거의 이제 완료가 되는. 정부는 7월 전에라도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단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500명 이하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영업 제한 조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 문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2학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오늘부터 60살에서 64살 사이 고령층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바일과 누리집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이 오늘 0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0살에서 64살 사이 접종 대상은 400만 3천 명,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접종 대상은 36만 4천 명입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신규 접종이 중단된 30세 미만도 2차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역시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1,700만 명가량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기구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12살에서 15살까지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안을 승인했습니다. 15명 자문위원 가운데 14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Benefits far outweigh the risks. I think this will provide protection for 12 to 15-year-olds. It'll decrease transmission within their families. 이 같은 결정은 미 식품의약국 FDA가 청소년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미국 내 두 주요 기관이 모두 권고하고 나섬에 따라 현지 시간 13일부터 1,700만 명가량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And starting tomorrow, if all goes according to plan, the city will offer the vaccine to New Yorkers ages 12 to 15 at multiple sites across New York City.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각급 병원과 학교는 물론 2만여 개에 이르는 약국도 접종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권고가 미국 코로나19 대응에 또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모들이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재건 과정에서 부당 내부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피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전 회장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9년 3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박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이어진 그룹 재건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다른 계열사들을 인수할 수 있도록 2,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부당 지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금호고속이 1,600억 원을 지원받게 하고 금호산업 등 다른 계열사들이 무담보로 금호고속에 1,300억 원을 빌려주게 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2016년 기준으로 총수 일가가 금호고속 지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지원 과정에서 박 전 회장 등이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 전 회장 측은 금호고속에 대한 자금 대여가 적법한 거래였다고 반박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박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습니다. 사상 첫 피고인 신분의 중앙지검장이 됐는데요.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지검장은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한밤중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 금지 조치로 제지당했던 2019년 3월.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했는데 보고라인에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은 사상 첫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거취 문제에 쏠리는데 이 지검장은 자진 사퇴의 뜻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간부이면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공수처 수사를 고집하며 조직 내 신뢰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도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수사 지휘에서 물러나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 배제, 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검찰총장 임명 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27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진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700명대를 상회한 건데 국내 발생은 692명,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27명, 경기 222명으로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확산세는 마찬가지여서 울산 31명, 광주 23명, 대전 18명 등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역 상황에 맞는 특단의 방역 대책을 통해 감염원을 확실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 확진자 비중이 올해 1월 이후에 14주 연속 60에서 70%대에 머물고 있고 또 일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의 감염 발생률은 전국 평균 대비 최대 4배 수준에 이른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주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검사 양성률은 증가하고 있다며 추가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국민들이 염려하던 백신 보릿고개를 넘길 백신 추가 도입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화이자는 어제 43만 8천 회분이 들어왔고 오늘 저녁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다음 달까지 1,200만여 명의 추가로 1차 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은 낙마시켜야 한다고 청와대에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요.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은 부적격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1명 이상의 검단이 필요하다. 다만 낙마해야 할 1명이 누구인지는 정하지 않았고 인사권자의 권한을 존중한다고 초선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8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낸 만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검증 실패가 아니라며 임명 강행에 무게를 뒀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청와대는 금요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했고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보고서 채택이 또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다시 특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될 국무총리의 자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3명에 대한 부적격 당론을 재확인하며 총리 장관 연계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포기하고 또다시 인사 독주를 강행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쏘고 소총으로 조준사격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최소 18건의 민간인 학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시 중구 5.18 위원회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장병과 사병 200여 명의 증언과 각종 문헌 등을 통해 광주 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시민을 향한 기관총, 저격수 사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금리 인상 등의 인플레발 긴축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 4.2%가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전달과 비교해서도 0.8% 상승했는데 이 역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우선은 백신 접종 확대로 미국 전역에서 경제 재개가 본격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습니다. Prices are even higher now than they were before the pandemic started. The reason why, because everything's starting to open up. It's like a catch-up effect, the trickle effect that goes across the whole industry. 여기에다 반도체와 목재 그리고 구리 등 주요 부품과 원자재 값이 공급 부족으로 치솟으면서 물가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자 중고차 가격이 뛰어오르는 시기입니다. I can't tell you how many calls I've gotten from dealers about inventory levels.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송유관 해킹 사태로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에 $3를 넘어섰고 이 영향으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이 1.2%가 올랐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인플레 공포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2% 안팎씩 급락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기저효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 인상 등의 긴축 시기를 앞당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은 거품 논란이 일 정도로 오히려 화랑새였습니다. 전례 없는 저금리와 재정 지출 덕분이었는데 이게 진짜 거품이었다면 풀린 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이 거품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인플레이션 공포에 사흘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82포인트 하락한 3,143.84에 코스닥은 5.83포인트 내린 961.2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소비자 물가 급등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며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의 팔자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4흘 연속 하락하며 장중 8만 원 선이 무너졌고 롯데지주는 MSCI 한국지수에서 제외된 가운데 연이틀 내림세입니다. 반면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한 삼성화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유주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짜증이 늘면서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번화가. 길을 가던 남자 2명이 음식점 앞에 설치된 개 모양의 조형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조형물을 흔들고 쓰러뜨리고는 그대로 살아납니다. 도쿄의 한 슈퍼.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마친 남자 손님이 갑자기 계산대 앞에 설치한 비닐 가림막을 뜯어버립니다. 늦은 밤 요코하마시의 한 도로. 옆에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차량을 충돌하고 다시 앞으로 달리다가 급제동하기도 합니다. 이 남자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른 지역 차량 번호판을 본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형물을 망가뜨렸던 두 남성은 며칠 후 가게에 사고하러 왔는데요. 자신들이 일하던 음식점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줄면서 해고당하자 울분을 풀 길이 없어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조형물 비용을 변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면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 입장권이 다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승객들만으로 제한된 여객선도 시범 여행을 떠납니다. Things are only going to get better over the summer. I feel extremely optimistic.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대로 지난 7개월 동안 최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7월 4일까지 성인 70%에게 적어도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합니다. The models projected a sharp decline in cases by July 2021 and an even faster decline if more people get vaccinated sooner.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병원 입원자 수가 지난 1월에 2만 명에서 지금은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주지사는 백신이 효과가 있다며 과학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109년 전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입니다. 영화 촬영 장소로 쓰이다가 이달 초 노동절 연휴 기간에 관광객들의 숙박 공간으로 제공됐습니다. 真正是五一这个假期过后，我们的入住率达到100%，而且就是五一期间的价格和平日价来比的话，基本都有一个1.3倍到2倍的涨幅。 5년 전 문을 연 이 커피숍은 복고풍의 독특한 실내 장식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에 손님 1,800여 명이 다녀갔고 5일간 매출이 13만 위안, 우리 돈 2,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하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서양식 건물 가운데 소유권이 분명하고 매매가 가능한 건물은 50동이 채 안 됩니다. 희소 가치가 커 지난 10년간 가격이 10배가량 뛰었는데요.
최근에는 리노베이션을 거쳐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의 2배로 올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데 아토차역. 스페인이 프랑스 국영철도에 저가형 초고속 열차 브랜드 위고를 도입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오가는 노선의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위고는 속도는 일반 고속 열차인 떼제베와 비슷하지만 기차표 값은 절반 정도여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수도 마드리드와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 간 620km 구간을 2시간 반 만에 주파하며 최저 가격은 9유로, 우리 돈 12,000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Nous mettons fin à 3 décennies de prix très élevés qui ont fait que la grande vitesse n'a pas remporté le succès qu'elle aurait dû remporter. 위고는 일반 고속열차보다 40%가량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특실이나 식당카는 없습니다. 승무원 서비스도 최소화했지만 2개 층으로 된 열차 안은 깔끔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Van a abandonar el coche y se van a pasar al tren. Las familias, los autónomos, las empresas, cualquier viaje para reencontrarse con su familia o con su empresa, Wigo está aquí para acompañar a los españoles. 위고는 매일 5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왕복하는데 곧 스페인의 다른 도시들로도 운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4살 딸과 함께 길을 건너던 엄마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스쿨존 안에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는 눈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야가 흐릿해 모녀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어깨엔 유치원 가방을 맨 엄마. 아파트 바로 앞 횡단보도에 들어섭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좌회전하면서 엄마와 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놀라 뛰어온 주민이 쓰러져 있던 아이를 안아듭니다. 엄마 32살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4살 딸 B양도 골절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를 등원시키려고 차량 기다리는데 사고 난 후는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또 같은 유치원의 엄마였고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서. 사고를 낸 운전자 54살 C씨는 지난 8일 눈 수술을 한 뒤 시야가 흐릿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길을 건너던 모녀도 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1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스쿨존 지역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입니다. 이 좁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4개 설치돼 있지만 단속 카메라나 신호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근 아파트 4개 단지 3천 가구의 차량들이 모두 지나다니는 도로인데다 불법 유턴 차량들도 많아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컸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보통 40에서 70 이 정도로 과속으로 다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지난달 인천의 노래주점을 방문했다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노래주점 업주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중구의 한 노래주점, 굳게 닫힌 철문에 수사 중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지인과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은 40대 남성이 실종된 건 지난달 21일. 경찰은 실종 22일 만에 해당 주점 업주 A씨를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출입구 3곳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실종 남성이 나가는 장면이 없고 또 주점 내부에서 실종된 남성의 혈흔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실종자가 있었던 장소가 노래방으로 확인이 되고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 둘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체포 직후 범행을 부인하던 업주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시인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마트에서 락스와 청테이프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2년 조금 안 됐을 거예요. 이게 3번째 걸리는 거거든요. 전화기까지 다 터졌으니까 그때. 12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시신 수색에 나섰던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인천시 부평구의 철마산 중턱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시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말하며 신고했지만 경찰이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20대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서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아기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생후 7개월 된 여자 아기가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건 어제 오전 8시쯤. 아기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자국 같은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기의 20대 엄마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응급실 내원했을 당시에는 그 통증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자발적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어제 새벽 1시쯤 경남 사천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수차례 때렸고 상태가 나빠지자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남편은 참고인 신분 조사에서 폭행을 말렸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로 신경외과 개통해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력이나 그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 이제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죠.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봄이라고 하기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가 30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5도 이상이나 웃돌겠습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오후가 되면 뜨거운 햇살에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중남부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는 25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를 일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이번 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